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HLB 그룹 엮여있는 거 마지막 파트 7 NC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C트론은 여기 있는 HLB 글로벌에다가 50억 정도의 회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HLB 글로벌과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건기식 관련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이 각각의 회사들이 전부 다 통합적인 게 없다는 거 있잖아요. 통합적인 것도 이제 뭐 의학이나 메디컬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해서 한 라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인을 갖다가 또 퍼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안구 건조증이나 뭐 그 다음에 경구용 무슨 뭐 항암제, 그 다음에 뭐 지혈제 이런 식으로 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무슨 뭐 추석 때 진양곤 대표이사가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보세나림에 대해서 효과가 뭐 유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주가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치트론을 보아하니까 740원이에요. 740원 다이소 종목. 주가는 그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명품은 비싸고 잡주는 싸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통념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350억 정도. 그죠? 매출액은 158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유보율도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뭐 회사 자체는 크게 좋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 BPS도 615원이잖아요. 주가보다 낮은 거예요. 다이소보다 더 엉망인 거죠. HT론 HLB 그룹과 5조원 건기식 시장을 진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HLB 글로벌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 글로벌과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회사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이 회사는 뭐 콤부차도 있었고 그다음 무슨 뭐 그 자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갈 이런 것도 팔고 무슨 뭐 해외에다가 친환경 뭐 이런 것도 하고 오만 걸 다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넥스트 사이언스 이름을 갖다가 변경을 한 거죠. 자, NC트론은 HLB 글로벌이 자회사 프레시코의 아이몰라이브 콤부차 유통을 맡고 있고 뭐 신주 인수 건부사채 50억을 인수한 바가 있다. 50억 원을 갖다가 그냥 나중에 회사채로 그냥 돌려받아도 돼요. 혹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HLB 글로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행사를 해서 차익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쿠팡에다가 NC트론이 현재 쿠팡에다가 쌀유통 사업을 하고 있대. 쌀유통 사업. 의미가 없죠. 자, 뭐 셀프 메디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이어트 약, 뭐 단백질, 혈압 조절, 오만 걸 다 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뭐 여튼 뭐 얘들 둘이서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겠다. NC트론 유통 기반이 지금 쿠팡에다가 쌀을 하고 있는 거. 그죠? 뭐 HLB는 건강제조식품, 콤부차 이런 걸로 한다. 근데 제가 저번에 HLB 여기 이제 글로벌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콤부차가 우리가 아는 그 티제니 콤부차랑 상관이 없다. 일단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TRS라는 회사가 지분을 7.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주식수가 적어도 뭐 92%, 93%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뭐 휴곤이라는 데가 한 5% 정도 더 참여를 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도 90% 정도가 시장에서 도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자, 주요 제품들의 매출액을 보면 반도체 칩이 65.1%예요. 그리고 뭐 유통이 콤부차, 백미, 현미 이런 식으로 해서 30%. 되게 신기하죠? 반도체랑 유통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식품인데. 뭐 원재료 이런 걸 보시면 뭐 당연히 100% 반도체 칩이고 차라리 반도체 칩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중국 쪽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산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삼성이나 대형 디스플레이 애들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죠. 왜냐면 중국이 자회사 제품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애국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자사 제품을 다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반도체, 뭐 비메모리, 음향 같은 거는 외주를 줬던 거를 갖다가 더 땡길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쓸 건데 중국 애들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이 회사는 매출액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루트를 보는 거예요. 유통으로. 왜냐?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계 기업으로 가니까. 이런 겁니다. 자, 뭐 쌀과 잡곡을 경영한 혼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쿠팡이 수수료 높기로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수수료가 높은데 이걸 갖다가 한 상장회사가 30%를 판매 마진도 아니고 유통 마진이에요. 유통 마진. 골 때리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또 이상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계기업 이제 현황인데 알파 원 인베스트 이거는 뭐 아직 진행한 건 없어요. 2월자에 보니까 뭐 투톱 체제로 간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분율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 컴퍼니란데 9억 원을 대여를 합니다. 9억 원 대여. 대여를 하고 여기에다가 HLB와 마찬가지로 신주 인수권부 자체를 갖다가 발행을 해요. 주당 1,000원. 그러니까 이 고동 컴퍼니가 나중에 뭐 매장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이랬을 경우에 이 주당에 대해서 이제 1,000원 정도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이제 투자자들 들어오면 팔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고동이 뭐냐 했더니 고동 한박이라고 무슨 뭐 요즘 핫한 플레이스 뭐 그런 건가 봐요. 물레동 고동 한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요즘 워낙 많죠. 음식점이 확장하는 거. 근데 여기에 9억 정도 대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뭐 크게 뭔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외식업 자체가 워낙에 물가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곳이 많죠. 연돈이 거기 있는 부부가 가져가는 게 연에 1억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상환 전환사채를 보면은 아까 350억이 이 회사의 시총이었죠. 그런데 지금 250억이 전환사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의 보면은 몇 퍼센트예요? 시총의 거의 70% 가까이가 전환사채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주식수도 보면은 한 40% 이상이 전환이 될 경우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회사는 뭐 안 사는 게 낫겠죠. 전환가액이 이러니까 지금 전환 행사 기간이 2월 22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740원대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전환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뭔가를 띄워서 1,000원 이상 갔을 때 바로 전환을 하고 팔아먹어서 시세 차익을 한 20% 이상은 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HLB나 뭐 이상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일을 갖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냐? 반도체가 안 되니까.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HLB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회사들만 모여 있죠.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NC스트론 일단 차트를 보시면 증거금 100% 이거 당연한 거겠죠. 관리 종목 아닌 게 더 신기합니다. 증거금 100%에다가 뭐 이렇게 주가는 계속 급등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유통수식량 이상을 갖다가 터트리면서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 상태. 이렇게 뭐 계속 털고 가고. 이건 지금 귀여워요. 한동안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1,400원에서 740원이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50%가 된 건데 뒤로 돌려보면은 우린 여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환사채 하는 애들이 기본적인 그거죠. 여기서 팔아먹고 전환가에 낮춰서 다시 띄워서 팔아먹고 전환가에 낮춰서 띄워서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란 거예요.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주류 사업에서 되지 않은 쿠팡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제 일개 음식점 체인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59억이나 다른 회사에다 쓰는 거다. 다른 회사.
차라리 59억을 갖다가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뭐 R&D나 이런 쪽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설비 자체를 갖다가 완전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사의 미래는 없겠죠. 미래가 없는 회사가 투자하는 새로운 회사 역시 미래가 없겠죠. HLB 그룹, 실제로 HLB 관련 그룹 중에 증거금 100%, 개미들이 피해야 되는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HLB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유일하게 노터스 뿐인데, 이 노터스는 무상증자 잘 해먹었죠. 구주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HLB가 이거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상증자 받는 시점에 다시 그 투자하기 이전의 주가로 돌아갔으니까 HLB는 손해보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손해보는 게 많을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피르침 제대로 쌌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냥 대충 차트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죠?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미 신뢰도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HLB가.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그 리버세라믹에 대해서 진짜 그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FDA에서 중국약을 받아줄 것이냐. 뭐 자기들은 중국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미국 소재의 중국 박사가 하고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유용이 됐을 때 로열티가 과연 HLB에 얼마나 인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HLB 생명과학도 HLB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의료 인력이나 뭐 전문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나 그 다음에 외부의 연구소를 인수를 해서 하는 식의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통의 연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서 고점을 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HLB 이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메디콕스, 그 FN 리퍼블릭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엠버 캐피탈을 기반으로 했었던 엠버 캐피탈을 기반으로 했었던 이 거미줄을 하다가 이제 제이준이랑 다 넘어갔는데 중간에 잠깐 메디콕스로 샜잖아요. 그런데 메디콕스가 여기에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메디콕스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